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 그거 아니고요. 이제는 건강의학과 남궁기 교수고요. 세브란스 헬스 체크업 원장을 맡아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센터에 계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건강검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루는 이유가 검사에서 뭐 나올까봐. 뭐 있으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왜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봐 두려워서 검진을 자꾸 안 하는 걸까요? 그게 저거든요, 저. 나는 건강검진 날짜를 잡아놓으면 잡기도 어렵지만 한 달 동안 날짜 잡혀서 검진할 때까지 매일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들어서 괴롭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소위 말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거 아니겠어요? 열어서 잘못되면 진짜 망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기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불행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되게 두려웠죠. 실제로 세브란스에 있을 때 저희 교수님들 건강검진 쿠폰이 일부 나오는데 그걸 쓰는 사람이 40%뿐이 안 됩니다. 그럼 60%는 그 해에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거 왜 안 할까? 근데 물어봐요. 왜 건강검진 안 해? 그럼 뭐 바빠서 별 문제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잡아놓고선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두려움이에요. 그거 했을 때 잘못된 거 있으면. 근데 이제 작년에 했던 사람은 올해 쉽게 해.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요. 내가 아픈 사람은 내가 이상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걸 찾아서 치료를 해야지라 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건 건강검진은 아니죠. 병원에 가는 거지. 내가 감기 걸려서 목이 찢어지게 아파.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약을 받아서 먹어. 그거는 병원에 쉽게 가죠. 근데 나는 지금 아무 이상도 없는데 샅샅이 뒤져봐서 뭐 병이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엄청 크죠. 그래서 미국에서 걱정 근심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하는 걱정의 30 내지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전체의 20, 30%는 지나가는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근데 그 중에 18%인가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딱 건드려주는 게 건강검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폭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한 10% 정도는 노쇼가 나타나요. 그리고 미뤄, 전화해갖고 한 달만 미뤄주세요, 한 달만 미뤄주세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무슨 일이 있는 것보다 내가 볼 때는 그 검진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있어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아파서 못해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핑계가 많고 실제로는 결과를 직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죠. 나이가 들수록 많고 또 이전 검사하고의 인터벌이 길수록 많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일수록 많고 그래서 그 불안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한 번 하시고 매년 하시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1년 사이에는 나쁜 게 나와도 그렇게 험한 게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건강검진,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검진은 건강할 때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위내시경을 한다든지 패시티를 찍는다든지 하면 나쁜 병이 나오거나 괜찮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0점 몇 프로예요. 나쁜 게 나올 확률은. 99%는 정상으로 나와요. 내가 아파서 간 게 아니잖아. 배가 맨날 아프고 소화가 전혀 안 돼서 밥을 2숟갈뿐이 못 먹고 이래서 병원 가면은 위암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지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시경을 했을 때 위 대장에 문제가 있을 확률은 1% 미만이에요. 그렇게 확률이 낮으면 그냥 안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에이 뭐 바퀴가 터지겠어. 그러고선 우리가 보통 바퀴를 뭐 몇 년 해서 이렇게 만져봐서 툭 튀어나오면 갈잖아.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뭐 그게 뭐 금방 터지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여유가 있으면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제 주변에 이제 30대 초반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맨날 아프다는 데는 많으신데 큰 병원을 예약해준다고 해도 안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도 될 걸 괜히 큰 병원 가서 검사해서 뭐 나오면 그러니까 결국은 큰 병에 대한 두려움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건지도 몰라.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도 많아. 사실은 그렇게 두껍게 아픈 게 아닌데
자식만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이 남편을 보고라든지 또 장성한 아들 딸을 보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이런 사람들 많아.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내가 한 번 그런 얘기 했어. 맨날 여기가 아프다서 내가 약을 갖다 드리면 안 먹어 또.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아프대. 그럼 내가 엄마 나 환장시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러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 허리가 아파서 뭐 하고 그러면 그 밭일 하지 마시고 밭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리고 약 드시라고 약 갖다 주면 약 안 먹고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와서 허리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일부러 염장을 지르려고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정말 죽겠게 아픈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는 내가 환자들한테도 그런 얘기하거든. 그거 할 수 없다고. 그 사람 팔자라고. 그래서 무슨 디스크가 진짜 생겨도 할 수 없지 않냐고. 그거는 본인이 안 가는 걸 어떻게 하냐고. 거기까지 했으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우리 엄마가 살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병원은 제대로 안 가면서 유튜브 같은데 이게 몸에 좋다더라 하면 그렇지. 그런 거 계속 사서 영양제 드시고 건강보조식품을 네. 그래서 건강염려증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몸이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내 주위에서 보면 내가 의사인데도 내 말 안 듣더라고. 나 그래도 대학에서 꽤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대학 교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잘 나가는 의사가 얘기하는 게 동네 목욕탕 아줌마가 얘기하는 거보다 임팩트가 없어요. 그래서 제 환자들 중에서도 그런 거 먹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내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거 하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먹어. 건강 염려증이 되게 심한 사람도 보신 적 있으실 거 그건 아니에요? 많죠. 진짜 심한 분은 어떤 경우까지 있어요? 그 신체 망상까지 있죠. 그거는 이제 신체 망상까지 가면 그건 건강염려증이 아니라 피해 망상증으로 바뀌는 건데 진단이 정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 있고 뭐 옛날에 이제 한동안은 또 한 20년 전에는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에이즈에 걸렸다. 그거는 이제 망상이고 이런 게 에이즈 증상 아니냐. 그래서 불안하고 자꾸 감기에 걸리고 입주위가 부르트고 하는 것들이 에이즈에 걸린 거 아니냐. 그래서 가서 검사하면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데 의사는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2년 전에 미국 여행을 갔다가 어떤 화장실에 앉았다가 왔는데 그런 거에서 얼마 뜬 게 아닌가.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막 닥터 쇼핑을 하고 병원을 다니고 의사가 확신을 주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망상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도 아닌 건 아는데 자꾸 그게 걱정이 되고 생각나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건강염려증적 경향이 있는 분들이 병원 많이 찾아다니고 검사 많이 하고 의사들이 약을 잘 안 주니까 건강보조식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주위에도 소형 핸드백 같은 거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거기 보면 다 약이야. 근데 그걸 막 2시간 간격으로 뭐를 이만큼씩 먹어. 그리고 그게 TV에서 광고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씩 추가가 돼 또. 그리고 앞에 걸 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계속 남아있고 거기다 계속 추가돼.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건강 염려증하고 망상하고는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망상은 정말로 자기가 걸렸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건강염려증은 굳게 믿지는 않는데 자꾸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아닌 거를 확인하려고 병원에 가고 신체 망상은 긴 거를 확인하려고 병원에 가고 그게 다르지요 좀. 건강염려증은 일종의 불안증이고 저쪽 망상증은 망상장애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거는 건강염려증이지. 망상장애는 그거보다 훨씬 더 피해 망상증, 의처증, 의부증 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건 드물고 건강염려적 경향은 굉장히 많아요. 건강 염려증 가지신 분들이 없는 분보다 운동 같은 거나 건강한 생활 습관은 더 지키세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 염려증 때문에 지나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차라리 운동을 하고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병 들었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먹는 것도 그래요. 자기는 치료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의사가 보기에는 편식을 하는 거죠. 이건 안 먹고 저건 먹고 뭐 하는 것들. 운동을 또 지나치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 막 3-4시간씩 막 걷고 막. 그래서 내가 그만하시라고 연골 다 달아서 없어지겠다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왜 내시경에도 안 나오느냐? 내시경 또 해달라. 그러면 이제 이제 오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딴 데 가죠. 딴 내과도 가고 뭐 외과도 갔다가 뭐 뱅뱅뱅뱅 돌죠. 그러다가 또 목욕탕에서 누가 비슷한 증상을 얘기하는데 이거 먹으면 좋다 그러면 또 그거 사서 먹고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지. 그 병이 있다는 망상이랑 반대로 내가 이걸 먹어서 진짜 몸이 괜찮아지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오히려 또 그게 소위 말하는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는 일시적인 거지 오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은 안 되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금방 끝날 거에 대해서는 됐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이틀 아플 병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플라시보 효과를 주면은 어차피 이틀 지나면 좋아지는 병이니까. 근데 이게 내가 디스크가 있는데 플라시보에서 하루 이틀 좋아졌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